때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내디딘 나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원룸을 잡게 되었다. 그곳에 놓을 소파가 필요했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보면 남이 쓰던 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중고나라를 둘러보는 중이었다. 그러던 와중 내 눈에 들어온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사진으로만 보면 완전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분명해 보였다. 그 뒤 글에 적힌 가격을 확인한 나는 설마 신이 나를 가엾게 여기고 내려준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싼 가격에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 든 생각은 분명 그 소파를 노리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거란 거였다. 그렇게 판매자가 적어놓은 이메일 주소로 구매 의사글을 전송했는데 놀랍게도 5분이 지나기도 전에 답장이 왔다. 하지만 내가 받은 답장의 이메일은 내 머리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판매자 자신이 직접 소파를 싣고 우리 집에 넣어주기까지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사람을 들인다는 게 당시로선, 아니 이날 이후로 더욱 꺼림칙하게 느껴졌기에 내가 직접 찾아가 제품을 본 뒤 구매 결정을 하겠다는 답장을 남겼다. 하지만 그 판매자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자신이 직접 가져다 주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란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답장을 보내지 않고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쯤 아까 소파를 가져다 주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그 판매자가 집 주소 하나를 남겨놓았다. 아까 느꼈던 불길한 예감 탓에 그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으면서도 가격을 생각해보면 거저받는 수준이었고 그 집은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살펴만 보고자 결심했다. 차를 몰고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근처 이웃집들보다 유난히 작아 보이는 것 이외에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그렇게 문 앞으로 가 벨을 누르자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었다. 모자를 쓰고 있었기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가에 머문 그 기괴한 미소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거실에 놓여있는 소파는 사진 속에서 본 소파와 전혀 다른 소파였다.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있고 찢어져 있었으며 전혀 앉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판매자에게 사진 속 소파의 상태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근데 그 판매자는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듯 가격을 조금 깎아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내 말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소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선 경고 사이렌들이 끊임없이 울려왔다. 단지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현관을 나서는 순간 내 어깨에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렇게 뒤를 돌아본 나에게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이걸 공짜로 줄 테니 자기랑 한번 해줄 수 있냐며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밀려오는 어지러움, 공포, 그리고 역겨움에 얼른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을 향해 엑셀을 밟아댔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날 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우리 집 현관 쪽에서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 정도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고리가 이리저리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즉시 거실로 조심히 걸어가 창문 틈으로 문 앞을 확인했는데 이상하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잘못 들었나? 하던 순간 집 뒷마당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까 현관에서 들린 소리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란 생각이 확신이 들 때쯤 나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창문에 대고 지금 경찰이 우리 집으로 오는 중이니까 감옥에서 평생 썩고 싶지 않으면 얼른 꺼지라고 소리를 질러대었다. 뒤이어 누군가 도망가는 발소리와 함께 뒷마당은 처음과 같이 고요해졌다. 아까도 말했듯이 한참 전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날 이후 오늘날까지 난 밤에 편하게 잠들지 못한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괴한은 추측이긴 하지만 중고나라에서 쇼파를 판매하던 그 남자가 틀림없다 생각하고 있다. 곧 있으면 오는 아들 녀석의 18살 생일 선물로 중고차 한 대를 뽑아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다. 몇몇 중고차 판매 사이트들을 둘러보니 이 정도면 타고 다닐 수 있겠다 하는 차들은 전부 내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었다. 그렇게 나는 딜러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으로 눈을 돌려 중고나라에 접속하게 되었다. 괜찮은 차들은 올라오는 즉시 팔려버렸기에 계속해서 검색을 하던 도중 드디어 내 맘에 딱 드는, 아니 그 이상의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다. 2003년식 토요타 캠리. 사진으로 보면 연식에 비해 실내외는 아주 깨끗했고 주행거리 역시 같은 연식 차량 대비 매우 적었지만 가격은 300만원 밖에 안 한다니. 이거 완전 거저먹는 수준의 가격이라 차량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좀 보러 가도 되냐 묻는 내 말에 자신을 밥이라 소개한 남성은 친절한 목소리로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후 나는 은행에 들려 300만원을 인출하고 그렇게 밥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들뜬 마음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속도를 내며 달리다 보니 그곳에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게 되었다. 길가에 차를 대놓고 밥이 보내준 주소에 위치한 집 쪽을 살펴보았는데 조그만 집이긴 했지만 꽤나 괜찮게 생긴 집이라 왠지 모를 안심도 됐었다. 마침 그 집 차고가 열려있길래 저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까 싶어 발을 옮겼지만 그 안에는 차량 부품으로 추정되는 괴상한 기계 부품들만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렇다면 바깥에 주차를 해놓은 건 아닐까 싶어 집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차량은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었다. 실수로 다른 집에 온 건 아닌지 그 집 앞에 도로명 주소를 확인해 보았지만 눈앞에 자리 잡은 그 집은 틀림없이 판매자가 보내준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판매자가 집 안에 있는지 확인이나 해보자는 생각에 현관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다. 벨을 누르려던 찰나 눈앞에 들어온 버튼은 부셔져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문을 힘차게 두들겼지만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 집안에선 갑자기 어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판매자의 집 문 앞이 분명하고 안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저 핸드폰은 그의 것이라는 건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이 내 머릿속을 이리저리 휘젓기 시작했다. 그렇게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아들에게 잔뜩 기대하게 만든 탓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들여다보고 말았다. 실내는 어두운 탓에 뭘 보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내 시야에 들어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남성이 부엌 쪽에 있는 뒷문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저 남성이 판매자이며 그의 집에 방문하기로 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확신해 남성을 향해 창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그 남성은 귀가 먹은 사람 마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망쳐야 했는데. 남성의 정면을 보기 위해 뒷마당으로 가 위를 올려다본 순간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형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성은 서 있는 것이 아닌 박제되어 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나는 미친 듯이 차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어떻게 집까지 무사히 운전할 수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 집에서 벗어나며 쳐다본 백미러에 커튼이 쳐있던 방이 보였는데, 커튼이 열리며 누군가가 내 쪽을 쳐다보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즉시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은 출동하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몇 년은 된 집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날 벌어진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다. 차고에 있던 수많은 종류의 부품들, 그 집 근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토요타 캠리, 마지막으로 박제된 남성의 시체까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차를 판매할 생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집으로 끌어들였단 것이었다.